여러분, 오사카 밤거리, 특히 그 뒷골목을 걸어보신 적 있나요? 화려한 도톤보리를 지나서 살짝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낯선 감각이 우리를 확 덮쳐옵니다. 막 눈을 찌르는 번쩍이는 네온사인, 매캐한 담배 냄새, 그리고 귀를 때리는 어마어마한 금속성 소음. 네, 바로 수많은 작은 쇠구슬들이 유리창 안에서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소리죠. 일본의 오래된 파친코 가게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혼란스럽고도 강렬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귀를 찢을 듯한 시끄러운 소음이 사실은 그냥 오락실 기계 소리가 아니란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오늘 다뤄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 소리는 전후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던 사람들, 바로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의 생존을 향한 거친 숨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대체 어쩌다가 시끄러운 오락기계 소리가 한 공동체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쇠구슬의 연대기, 파친코와 제1동포입니다. 이 요란한 아케이드 게임이 어떻게 시스템적인 차별과 배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가 되었는지 그 깊은 역사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핵심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직업과 산업이 있는데 왜 하필 도박기계로 여겨지는 이 아케이드 게임이 소외된 사람들의 상징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이게 단순한 도박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뼈아픈 근현대사와 인간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깨달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일본에 남겨진 사람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조선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죠. 하지만 모두가 기쁨의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식민지 시절에 여러 이유로 일본에 건너갔던 수많은 조선인들은 사실상 하루아침에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갈 배편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쟁통에 아예 돌아갈 고향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일본에 덩그러니 남겨진 겁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이분들에겐 갑작스러운 무국적 상태의 림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제1동포, 이른바 자이니치입니다. 1945년 이후 일본에 남게 되면서 국적을 상실하는 혼란을 겪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었던 분들을 뜻해요. 패전으로 쑥대밭이 된 일본 사회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줬을 리 만무하겠죠? 네, 정말 냉혹한 차별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사회의 가장자리로 훅 밀려나 버린 이들의 막막한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챕터,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경제학입니다. 이 사회적 소외가 어떻게 차가운 경제적 현실로 직결되는지 살펴볼게요. 당시 이들이 마주했던 현실의 벽은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당연히 될 수 없었고요. 번듯한 대기업이나 금융권 취업은 아예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심지어 그냥 살 집을 구하는 것조차 거부당하기 일쑤였어요. 취업 면접에 가서 자신의 진짜 이름, 본명을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탈락 통보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사회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성공의 길들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막혀 있었던 겁니다. 사회의 중앙으로 가는 문이 꽉 닫혀버렸다면 어떡하겠어요? 가장자리에서라도 살아남는 법을 악착같이 찾아야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야키니쿠 식당, 고물상, 유흥업, 대부업, 그리고 파친코였습니다. 주류 엘리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야였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았거든요. 학벌, 집안 배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현금이 빠르게 도는 이런 업종들이 이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오직 먹고 살기 위해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던 파친코 산업이 훗날 거대한 일본 자동차 산업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존을 향한 끈질긴 투지가 만들어낸 정말 믿기 힘든 결과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정말 가슴 아픈 잔혹한 모순이 하나 생겨납니다. 일본 사회는 파친코를 불법적인 야쿠자와 엮어가면서 혐오의 낙인을 쾅 찍어버렸어요. 온갖 조롱을 쏟아냈죠. 근데 당사자들에게 파친코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족들 답목이고 자식들만큼은 대학 보내서 차별 안 받는 전문직 만들겠다고 피땀 흘려 일군 생존 경제 그 자체였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쥔 밧줄인데 그 밧줄을 쥐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뼈아픈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의 사회 구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전후 폐허가 된 도시에는 당연히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생겨났겠죠. 현금 다발이 오가고 상권의 보호가 필요한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비공식 세력과 얽힐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기회가 100% 차단된 사람들이 이런 세계로 밀려난 건 그들이 유별나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런 숨막히는 차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사람의 내면에 아주 깊은 흉터를 남기죠. 세 번째 챕터, 경계에 선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통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1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집을 구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진짜 정체성을 꼭꼭 숨기고 써야만 했던 일본식 가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사회에 숨쉬고 존재하기 위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내 진짜 이름을 감추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매일매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무거운 존재론적 질문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꼬리표 떼고 핏줄 지우고 오직 그 사람의 순수한 실력 하나만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세상에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옴달싹달싹 못하는 정체성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말이에요. 그 비상구는 다름 아닌 프로스포츠, 연예계, 그리고 예술과 문학이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400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설을 쓴 가네다 마사이치 투수, 그리고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을 휩쓸며 현대 문학의 거장이 된 유미리 작가까지. 비록 처음에는 출신을 철저히 숨겨야 했던 경우도 많았지만요. 결국 스포츠와 예술의 세계는 국적이나 핏줄보다는 재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항상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고독하고 아슬아슬한 감각이 오히려 강렬한 예술적 에너지로 폭발하게 된 셈이죠. 이제 이 모든 역사적 맥락이 하나로 쫙 모이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멈추지 않는 쇠구슬. 소설은 물론이고 드라마로 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이 공동체의 이야기. 그 수많은 멋진 단어들을 놔두고 왜 하필 제목이 그냥 파친코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단순히 오락기계에 나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묵직하고 깊은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기막힌 비유를 한번 보세요. 기계 안에서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게 수없이 박힌 핀들에 폭력적으로 튕기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날아다니는 파친코 쇠구슬, 그리고 식민지배, 해방, 전쟁, 가난이라는 거대하고 폭력적인 역사의 핀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팍팍한 운명 속으로 내던져져야 했던 제1동토들의 삶. 와, 여러분 진짜 이보다 더 완벽한 메타포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리저리 튕기고 부딪히면서도 결국 그 쇠구슬은 기계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계속됐죠. 이분들은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서로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일본의 야키니쿠 문화나 대중 흥행 산업처럼 현대 일본 문화를 쥐흔든 굵직한 축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은 이 무서운 회복 탄력성,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기계속을 끝없이 튕겨다니는 작은 쇠구슬처럼 그들의 삶은 거대한 역사에 의해 요동쳤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밤거리에서 윙윙거리며 빛나는 파친코 가게의 네온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제 그 불빛이 단순히 시끄러운 도박장의 풍경으로만 보이시나요? 어쩌면 그것은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끝끝내 멈추지 않고 살아 숨쉬려 했던 한 강인한 공동체의 뜨거운 심장박동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시끄러운 쇠구슬 소리 속에서 어떤 삶의 투지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